자,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 투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에 한 채가 15억 초과나, 즉 고가 아파트가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수요, 이거는 실생활 수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투기 수요가 지금 아파트값 폭등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면 사전 청약을 받은 공공분양주택, 즉 LH, SH 등이 하는 이런 주택의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가 최대 8,7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 받을 때는 좀 낮게 불렀다가 건설사들이 공사비 올랐다고 해서 본 청약을 할 때는 8,700만원이나 더 높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 냉랭한 민심 달아오르는 부동산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에 묶여서 경기가 부진하다. 냉온탕 정책 반복으로 신뢰 상실. 부동산을 경기 조절에 쓰지 말고 분양가 상한 전세제도 개선해라. 자, 분양가 상한을 개선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을 폐지해가 저렇게 건축비가 높아져서 저 꼴을 보면서도 그럽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이 있으면 아파트 안 짓는다고요? 공급이 안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하나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부가요, 라면 값에 대해서는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가가 상승할 때 라면 값이 2009년 이후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라면이나 총대를 맸던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값 가격 통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자, 그랬음에도 지금 라면값이 하늘 치솟듯이 올랐다.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라면값 가지고도 윤 정부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했는데, 자, 라면은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의 하나고 그게 올라봤자 100원, 200원입니다. 그런데 집은 지금 오르는 게 몇 달 사이에 수천만 원씩 올라가고 1년 사이에 억 단위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 값도 통제하는 정부에서 집값은 왜 통제 안 하냐? 기껏해야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규제 완화하고 그린벨트 집 지어라 하고 건설업자 좋은 일들만 시켜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축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정부가 노임에 대해서 콘크리트, 철근비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어제만 해도 왜 순살 아파트가 있었느냐 이해가 간다. 돈다발 삼킨 감리 카르텔, 즉 감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순살 아파트가 생기는데, 검찰이 조사를 그 순살 아파트 관련해서 LH가 짓는 아파트의 감리 입찰 담합을 수사한 결과 94건 5,740억의 담합 행위가 적발돼서 68명을 기소하고 업체, 교수, 공무원 등 심사위원회 점수 청탁 금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연, 지원, 고려, 로비 체계적으로 했고 경조사비, 인사비, 뇌물도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 하나만 보더라도 아파트에 들어갈 원자재를 빼먹고 저렇게 돈을 아껴서 짓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이 부패 카르텔 때문에 비롯된 거다. 그러니까 감시하는 놈도 생선 얻어먹고 도둑고양이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짓는 것과 관련한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 안 합니까? 어제 건설회사들이 인건비가 올랐다 하면서도 재료값 올랐다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로 일하시는 분 계시면 진짜 건설 현장의 인건비가 최근에 1, 2년 사이에 10%, 20%씩 올랐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그래서 한밭집도 한 끼 2,000원 올랐다. 그런데 싸게 잘 지어달라? 인건비는 물론 원자재값, 중장비, 임대비 다 올랐다. 이렇게 지금 건설사가 올랐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비 올려야 된다. 공사비 올려줘도요, 또 부패해서 순살 아파트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철근, 콘크리트는 오르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인건비가 진짜 올랐는지 제보를 부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의 지금 극단적인 양극화가 두 가지 사안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이 서민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도 이제 못 사 먹겠다고 등을 돌렸다고 해요.
자, 이거 지금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미국의 서민들 경제 상황이 햄버거도 못 사 먹을 정도로 악화됐다. 맥도날드 2분기 판매가 팬데믹 후에 첫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의 서민 음식이 맥도날드 햄버거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고물가 속에서 이제 맥도날드 소비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서 6월 달 석 달 동안에 글로벌 전 세계적인 매장 매출이 1%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팬데믹 기간이든 2020년 4분기 때 줄고 난 이후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팬데믹 때 줄은 거는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금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맥도날드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원자재하고 인건비가 올랐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찾던 패스트푸드 음식이 지금 미국에서만 같은 매장에서 0.7%씩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지금 햄버거를 $5, 6,900원에 기획 상품으로 내놓고 이벤트 기간을 연장해 가고 할인 행사를 지금 미국 90%에 해당되는 매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도날드 고객 대다수가 저소득층인데 이 고객 감소 흐름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부자만 돈을 쓴다. 미국, 중국, 일본의 소비재 시장 양극화가 극심하다. 그래서 백화점은 날고 슈퍼마켓은 기고 있다. 서민들은 필수품 구매도 부담이고 일본에는 지금 백화점이 망해가다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슈퍼마켓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K자로 한가는 올라가고 사치제, 명품, 자, 필수 소비재는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양극화가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고급 백화점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우량 고객을 상대로 하는 백화점의 퍼스널 쇼퍼, 즉 VIP 고객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에는 $5 음식 6,900원짜리가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코벨, 웬디스, 버거킹, 맥도날드 등이 $5짜리 세트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5짜리 세트를 파는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세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덜 부유한 서민층을 겨냥한 지금 할인 경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중국은 하도 소비가 얼어붙어서 3천억 위안을 TV를 바꾸고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8종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20%까지 보조금을 정부가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비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한국도 욜로에서 요노죠. 꼭 필요한 것만 산다면서 그야말로 이 소비를 극히 아끼는 지금 형태가 시작됐잖아요. 한국 곳곳에 있는 강남의 파인다이닝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굳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한 1년 사이에 급격히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맛집 줄 쓴다라는 것도 요 근래에 보면 줄 서는 식당이란 프로도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줄 서는 식당에서 바가지 가격으로 지금 음식 사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점점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